네, 지난 주말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번국민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있었죠. 여러 가지 그 도심 집회가 있었는데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거친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이 이런 발언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망국외교 심판하자!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그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윤석열이 일본 정부에게 잘 보이려고 청년 파리한 기금, 청년들이 그런 쓰레기 같은 돈 주면 좋아할 줄 알았나 봅니다. 네, 저 대학생은 윤석열이 이런 발언에 이어서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발언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어서 듣고 가실까요? 윤석열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조선의 총독입니까? 5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약속까지 하고 온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주권의 일부를 위임해 준 것인데 이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다. 헌법 위반 행위와 권한을 넘은 이런 행위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헌법 위반은 사실 탄핵 사유입니다. 글쎄요, 거친 발언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장해찬 최고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탄핵 얘기까지 나왔네요. 야당에서 비판은 할 수 있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 신뢰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큰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일본 측에서 추가적으로 더 적극적인 호응이 왔으면 좋겠다. 그걸 추동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비판하는 게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또 도구가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어쨌거나 야당 국회의원이 동석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청년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민주당의 당직자가 윤석열 씨라고 한다거나 또는 김용민 의원이나 최근에는 김성환 정책위 의장 같은 분들이 공개석상 최고위 발언 등에서 탄핵이란 단어를 끄집어낸다는 거. 네. 우리 국민들이 보수 진보 여야 할 거 없이 박근혜 정부 탄핵이라는 역사적 상처 앞에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너무 섣불리 꺼내는 것이 지금 당장은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하는 시선들의 이런 여러 가지 동요가 여론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게 만약 점진적으로 일본의 우호적인 조치가 나오고 어제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가 말한 것처럼 화이트리스트 복원 그리고 일본의 4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이제 5월에 있는 G7 초청이나 6월에 예상되는 기시다 총리 답방 때 일본이 가지고 오는 어떤 전향적인 조치 등이 이어질 때 당장의 1, 2주가 아니라 1년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외교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되면 지금 무책임하게 마구 퍼부은 이 말폭탄들이 고스란히 비제되어서 야당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은 하되 이게 나중에 어떤 청구서나 역풍으로 돌아올지 좀 염두에 두는 선을 지키는 비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비판을 금하자는 말이 아니라 정도를 좀 지키자. 또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 비판의 말폭탄에 눈살 찌푸리지 않게끔 수위 안에서 서로가 공방을 주고받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원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 또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한 공격의 수위를 비판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고 오늘 2시인가에는 좌담회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젊은 친구는 윤석열이 또 장민수라는 역시 청년 정치인 윤석열 씨, 현직 국회 야당 의원은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야당 소속으로서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야당에게는 호재지요. 덕분에 김건희 특검 이제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특검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며칠간은. 야당으로서는 분명히 호재지요. 그리고 한일 관계처럼 감정적으로 민감한 이슈도 없지 않습니까? 아쉬운 점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야당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생각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3월 7일 날 우리 대통령이 이 안을 발표하고 3월 17일 거의 열흘 만에 이 합의를 이뤄내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빠른 시간에 왜 이걸 굳이 했을까? 제가 굳이 추측을 해보면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특별법 등 IRA 등 우리 실익을 좀 얻으려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우리 대통령이 지지율이 1%까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 결심으로 이걸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그 결과로 얘기할 뿐이다. 이제 이 한일 관계의 결과보다는 앞으로 4월 달에 있을 한미 국빈 방문에서 어떤 성과를 갖고 돌아오시느냐가 이번 이 결정이 의미 있었는지 국익에 따라서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에서 특히 우리가 일본을 다룰 때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거는 우리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란 분들이 일본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여러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말을 자꾸 이렇게 실수를 하세요. 어떤 한 분은 일본이 50번 사죄했다 그러고 또 어떤 한 분은 20번 사죄했다 그러고 이게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판적으로 받으려는 분들에게 굉장히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떳떳하다라고 주장하실 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님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찾아뵙고 국가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아쉬움이 없지 않다. 한번 이해해달라. 이렇게 한번 꾸중을 듣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시는 게 낫지. 이거는 뭐 정말 미래를 위해서 거국적 결단을 한 거다. 박수 쳐달라. 이럴 건 아니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대표들 간의 설전도 아주 입이 거칠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 하수인의 길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헛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습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닥치고 반일파리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갤럽 조사죠, 이거? 갤럽 조사인데요. 34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좀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33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된 조사. 그래서 두 정당은 34, 뭐 누가 뭐 앞선다, 뒤진다 하기가 어렵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이번 지지율 관련해서 이번 뭐 한일 정상회담 결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뭐 이런 등등의 해석이 나오는데 향후 정당 지지도 결과 이 여론의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잘 지켜보도록 하면서 책 한 권이 나왔는데 이 책을 두고 아주 연일 시끄럽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만나보시죠.